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용산구 용문동에 사시면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시는 40대 초반의 여자 사장님 사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손저림이 상당히 심하셨고요. 손목 통증과 더불어 목과 어깨 결림이 심해서 내원하시던 환자분입니다. 먼저 치료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건 첫날 치료하고 나서 손저림이 50%나 줄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잠도 푹 잤고요. 이대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정상 수술할 수도 없었는데 수술 없이 손저림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던 환자분입니다. 손저림이 너무 심한데 당연히 뭐 치료도 해보고 안 되면 수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주로 메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희 한일 어떻게 알고 내원해 주셨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사시면서 식자재 납품을 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요. 1년 전부터 양손이 새벽이면 너무 저렸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촬영 후 양손에 손목 터널 증후로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10번 정도 맞았는데 맞을수록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 깜짝까지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한 달, 일주일 이런 식으로 좋아진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림도 점점 심해졌고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식자재 납품 때문에 하루도 가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없었고요. 목과 어깨도 항상 뭉쳐서 돌덩이 같고 양 손목도 항상 아픕니다.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우가 뭐 발생 원인부터 어떻게 대처하시고 한번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면서 치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과사용이죠. 손을 많이 쓰면 정중인데 두꺼워지면서 그 밑으로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게 바로 손목 터널 증후입니다.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까지 손끝이 저리게 되고요. 사지 한 반 정도 이게 저린 게 바로 손목 터널 증후입니다. 그 다음에 골절과 탈구로도 생길 수 있고요.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도 생길 수 있고 외상이나 종양과 관련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목건점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과사용입니다. 많이 쓰면 손목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손목 터널 증후도 마찬가지로 손목 터널 증후나 손목건점이 생기신 원인은 역시 과사용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외상으로도 손목건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목결림과 어깨결림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흔하게는 이제 근육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거북목과 목 디스크와 관련해서 발생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는 오래된 목결림과 어깨결림의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깨질환, 모식견, 어깨 회전계 파열, 어깨 석회성 건염 이런 등등 관련해서도 목결림, 어깨결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과사용 많이 쓰면 손목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점 원인은 과사용을 보였고요. 스트레스나 긴장 이런 거 관련해서 목결림, 어깨결림이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늘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뿐만 아니라 늘 자주 보시기 때문에 목결림, 어깨결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전달한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사용입니다. 많이 쓰면 손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침의 가장 흔한 원인이 역시 과사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자극, 막 저리고 이런 거 자꾸 막 주무르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일단 자극이 들어가면 그 순간은 뭐 덜한 느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침을 절대 개선하지 않고요. 오히려 또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마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아무래도 스마트폰 잡고 하시면 내려보시니까 갑자기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 핸드폰 사용 주의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일주일에 한 번은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술이 들어가면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음주 횟수의 양과 정도를 좀 줄일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아픈 손상을 줄이고 가급적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피하고 손목,
목,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건과 건초 기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정중신경의 활성화를 정상화하고 손목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며 건과 건초를 정상화시키며 손목 터널을 정상화시키고 손목, 목, 어깨 관절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건초염의 제일 핵심적인 뭐시면 일단 외상으로 놓을 수 있지만 일단 과사용이에요. 일단 손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납품업을 하시는데 거의 메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일단 가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집에 가서라도 좀 덜 쓰시고 술 좀 덜 드시고 자꾸 주무르거나 마사지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손목건초염 같은 게 있을 때 집구이나 집구하는 거 짜는 거 자꾸 아픈 거 눌러보거나 체크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결림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 자세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내려보면 나빠요. 내려보면 떨어지는 머리가 4, 5kg 정도 되거든요. 떨어지는 머리가 1cm씩 떨어질 때마다 그 과부하가 2, 3kg씩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스마트폰 자세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되면 벌써 머리가 22, 3kg가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경추나 주변근이 받아야 하는 부하가 엄청나겠죠. 그럼 목결림, 어깨를 심해진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눈높이에서 보셔라. 하지만 용건만 간단히 하실 걸 부탁드리고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도 저에게 수술을 고안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했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니 치료가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주의사항 잘 지키면서 치료 열심히 받겠습니다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시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나아지는 게 보이면서 자기도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나아지는 게 보이면서 정말 열심히 따라 주셨고요. 다행스럽게도 수술 없이 치료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 목과 어깨 길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용기를 내서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